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이 제37강 재건축 길라잡이. 도대체 재건축이 뭐길래 재건축에 대한 규제, 또 최근 들어서는 재건축으로 이익이 나오면 초과 이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환수해 간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의 특집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것 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세금, 세택스 전략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그래서 37강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것을 좀 광범위하게 알아보고, 또 38강에 가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세금하고 연계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부자들, 또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가진 분들이 한 24, 5만 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제 1순위 투자 순위 1순위가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건축. 과거에도 재건축이 있었죠. 재건축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과거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90년대 초반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런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택건설 촉진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도시 재개발법, 이런 게 있었던 것이 2003년으로 들어오면서 7월 1일부터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이라는 게 하나 생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때 막 이제 뉴타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폐합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시즌 1이라 한다면, 이때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의 시즌 2 수준으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요. 강남만 해도 8만 세대 중에서, 강남 4구의 8만 세대 중에서 약 5만 5천 가구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조합설 인가를 받았다든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철거를 앞두고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누구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변신을 할까 합니까? 애프터죠. 이 과정에서 이 낡고 오래된 우리 300만 불 시대에 지어져 있던 이런 저층 아파트랄지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재건축이 끝나서 요렇게 하장하기 전에, 비포 전에 하장이 끝나서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된 애프터, 이 아파트들이 가장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실에 보면 예컨대 지금 5개 단지 정도가 새로 니센츠, 미소지움, 엘스, 뭐 여러 가지 그도 시형이, 잠실 시형이 또 아파트로 새로 바뀌었던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또 대치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개념은 어차피 가장 파리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당분간 진입하는 진입벽도 높고, 또
내가 이걸 팔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중과세 세금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의 정부가 제이노믹스 상태에 있는 이 재건축이 마냥 이렇게 규제 상태로만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파리 대책 중에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이 강남은 자꾸 서울은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은 약 10,000세대에서 어떨 때는 2만 세대, 2만 가구에 이런 재개발을 할지 재건축이 멸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규제 속에서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이 녀석도 어떻게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부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완벽하게 재건축 시장이 막혀 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몇 가지들은 있죠. 내가 지금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로 가야겠다. 세법상 말하면 해외로 2년 이상 전 가족이 가야 되겠다. 팔 수 있고요.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팔 수 있고요. 또 우리가 2003년도이네요. 2003년도 이전의 조합원들은 일에 한해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아직은 도정법이 통과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2년 이상 홀딩하고 조합원으로서 조합 구성이 참 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났다든지 사업 시행 인가는 났는데 아직 철거 착공이 안 됐다든지 관리처분이 났는데 관리처분이 개간이 나고서부터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 착공이 못 간 곳, 또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내가 2년 이상 보유했다든지 2003년도 이전에 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팔 기회도 있고요. 우리가 다시 살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보면 재건축 가격이 많이 쇼크 상태랄까요? 흔들려서 가격이 내렸다는데 이때를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각 단지별로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지금 그 시장에 들어가서 조합원 자격을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여건의 단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지금 뜨거웠던 시장 중에 음마아파트 시장이랄지 잠실 5단지 시장이랄지 뭐 크로바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뭐 기타 뭐 또 반포의 일부 이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하는 컨디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만 싸고 어떤 조건만 맞다면 단지별로 분석을 해서 조건만 맞다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재건축 할 때 몇 가지 정도는 재테크 원칙에서 앤드 세테크 원칙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사신 분들 치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간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랄지 소경이 문거리 잡듯이 그냥
이렇게 사놓고 시간만 지나면 오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던 시절인데 이제는 세테크와 재테크와 단지별로 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아마 안 사는 것만큼 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개인별로 그 다음에 어느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승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비례율이라 그러죠. 비례율 예를 들어서 비례율 관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비례율이 낮은 이게 비례율 자체가 뭡니까? 사업성에 대한 척도잖아요. 근데 사업성이 없는 곳에 들어갔다면은 다음에 완공돼가지고 급매물로 사는 것만 또 못하는 나의 자본은 장시간 묶이면서 못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율 관계랄지 여러 가지 재건축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길라잡이를 얘기했는데요. 3강을 세 개 강의를 통해서 특집으로 해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떤 곳은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벌써 15년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일단은 입주 시기가 불분명한 관계로 이게 돈이 또 한두 푼이지 않습니까? 5억, 6억에 적어도 강남에 진입하려면 모기지를 걸고라도 뭐 전세를 끼고라도 적어도 투자 금액이 5억, 6억인데 이게 장시간 시간이 사업이 끌다 보면은 기회비용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다면 잘못 사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1번 과거에 남대문에 가서 이서방 찾듯이 강남의 재건축을 다 좋은 게 아니고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1번은 강남의 재건축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재건축이든 뭐 수도권의 재건축이든 이제 옥석 가르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가 많이 조합장님들하고 상담해도 하도 리스크가 많이 재건축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합장님 자체도 수익성 분석을 자기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 분석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하도 바뀌고 앞으로 초과 이익 한수제 개념만 보더라도 그걸 지금 다 계산한 것도 아니고 또 비례율 자체도 왜 지금 비례율 해가지고 미리 그러냐면 비례율이 뭐겠어요? 전체 전 조합원의 종전 자산의 종전 지금 예정주택을 말하겠죠. 이 헌 아파트의 평가액을 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전체 상가도 팔고 일반 분양도 하고 조합원 분양도 하고 해서 이 금액에서 이 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천세대면 천세대 가액에서 필요 경비가 뭐겠어요? 짓는데 건축비, 개발비, 세금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비례율을 계산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변동성이 없는 게 없습니다. 변동된다. 그래서 처음 비례율을 100이다, 97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는 것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례율만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는 내일 모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같이 할 때 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리스크하고 오래 걸려버리면 리스크죠. 또 두 번째는 언제 내가 적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타이밍. 그 다음에 재건축이 뭐겠습니까? 강남의 재건축은 거의 8, 90%가 입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입지적으로 분석했을 때 거의 8, 90%는 결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북의 재건축, 수도권의 재건축은 이 입지 분석, 로케이션 이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보셨듯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재건축가의 앞으로의 정책,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거에서도 많은 또 도정법 개정안을 하는 데서 공법적인, 국가의 공법적인 면들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 재테크 할 때 단계별로 소득이 있고 리스크가 있고 손해를 보는 이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재개발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고 아파트 입구에 걸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뭐 이거 2단계까지는 뭐 놔두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하죠. 뭐 D등급 받았네.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무서운 일이 내 아파트가 내일 모레 무너지고 안전도가 D등급, F등급으로 떨어졌답니다 하면 잔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D등급 못 받을까 봐 조마조마하죠.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제 몇 세대를 용적률이 어떻고 해서 이제 사업자 인가를 받게 될 겁니다. 총 이제 재건축은 한 축소하면 8개 단계, 재개발은 한 13개 단계인데요. 딱 뭐라 그러죠? 축약시켜 보면 이제는 몇 세대를 어떻게 짓는다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축약시키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렇게 거칩니다. 그리고 입주, 이전 고시, 내 아파트로 새 아파트를 등기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때 들어가면 좋죠. 아직은 추진위의 단계도 없을 때 여기가 앞으로 보니까 재건축 해놓으면 괜찮겠네 했을 때 사시는 분도 있고, 이때는 한 10년 기다릴 걸 생각해야 되겠죠. 빨라도 10년.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이제는 조합이 시행사로서 속도전이 이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입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강남에 5만 5천 세대 정도가 전부 다 이 정도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입니다. 5만 5천 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누구와의 관계냐면 지자체장하고 우리 조합하고 지자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들하고 삿바 싸움입니다. 용적률 좀 더 주세요. 건폐율도 어떠세요? 기부 체납을 15%나 해라고요. 10%만 하겠습니다. 도로를 내라고요. 우회도로만 내면 안 됩니까? 해서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관리처분 단계는 이제 2단계는 넘었습니다. 자, 교통, 영양, 환경 다 평가를 받고 몇 세대를 짓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가 분해되는 회사가 어떻게 짓는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어떻게 한다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으로 왔습니다. 관리처분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조합 측하고, 조합이 시행사라 그랬죠. 시행사, 또 혹시
신탁해보는 경우는 신탁회사하고 나 조합원 개인 간의 싸움입니다. 입주야 뭐 동호수 추첨해서 이제 입주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재건축 길라잡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각 타이밍, 각각 공법적으로 조합가에 넘어야 될 산 속에 타이밍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지금 재건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맛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개발하고 좀 연결해서 이 속에서 현금 청산 자금은 현금 청산은 언제 할 것인가? 그러면 조합원들이 정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날로 정할 것이냐,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 날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해야 될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오늘의 얘기는, 시간상 얘기는 이렇게 단계별로 크게 딱 3개를 나눠서, 여기까지 하면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단계 정도 이걸 콕 집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더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때 나의 최적의 타이밍과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따져보고, 세금 문제와 재건축을 하나 가졌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왜 쉽지만은 않냐면, 첫째, 아까 각 단지별로 수익률 분석이 제각각입니다. 분석의 한계성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조합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시공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하는 관도 모르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까지의 과정에서 이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어바웃으로 대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관리처분 계획 나와가지고 내 청산금 얼마, 몇 동 몇 호 딱 해가지고 사는 것은 좋죠. 그랬을 때는 물론 좀 싸겠죠. 앞으로 이제 공사 기간이 한 3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줄 것 주고 다 주고 사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라 그럴 때는, 재건축이라는 것은 관리처분이 난다든가 그 위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득이 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실시하면 누가 물어갈 것인가? 그러면 관리처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관리처분 이 기준 이전에 많은 마진을 먹고 빠져나가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이제사 승계조합원으로서 이제 하나 조합원 자격을 했는데 이때 내란 들이냐.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세법에서도 그러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인으로서 특히 또 사업세 인가에도 좋죠. 대체주택을 살 때는 무조건 사업세 인가 이후에 사라 뭐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원조합원하고 승계해가지고 승계조합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법에서 원조합원은요,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면요, 취득세스 안 내고 나한테 그냥 새 아파트를 등기 이전해 주지만, 승계조합원은 멸실되고 나서 산 승계조합원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산 승계조합원이었지, 승계조합원들은 취득세제부터 토지 부분에 4.6% 내야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지, 그 다음에 양도세도 틀려지고, 특히 내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원조합원 상태에서 오래 산 것을 넘겨주는 것하고, 승계조합원이었을 때 넘겨주는 것은 프리미엄 가격까지 요 증여 자산의 가표에 포함된다는 사실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1, 2, 3 정도만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개발을 할 때 같이 연결지어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37간 재건축 겔라잡이, 그 다음에 세법까지 3강 연속 방송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테크 이충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